제일 처음에 현재 디렉토리가 없죠. 요 B 스텝 06이라는 디렉토리가 애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뭐 폴더를 그냥 단순한 폴더를 만든다면 mkdir B 스텝 06 이렇게 만들겠지만 리액터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영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린 여기다가 npx create react app이라고 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 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npm install global create react app이라고 해서 컴퓨터 전역에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설치를 하고 나면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뜰 거고요. 해당하는 이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생성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다 깔려 있으니까 건너뛰고요. 자, 그럼 저는 cd b 스텝 06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이곳을 기준으로 VS 코드를 실행을 시키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app.js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클래스 네임 앱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지워놨습니다. 자, 패키지 JSON을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제스트라는 게 있고 리액트라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깔려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스크립트의 start라고 하는 명령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pm star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실행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index.js와 index.html 문서를 기준으로 웹페이지가 구현이 되게 되는데, index.html에서는 다른 복잡한 것들은 건너뛰더라도 자, 최소한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한 다음에 웹페이지를 작업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태 중에서 오로지 이곳 id 루트라고 하는 곳을 내용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물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자, css 리셋과 커먼 css를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index.css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개 몇 개만 갖다 써보자면 이전에 사용했던 데이터에 3번 호가 있군요. 자, 데이터에서 CSS에 들어있는 커먼에 리셋 CSS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 리셋 CSS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모두 복사를 해서 index.css에다가 적용하시면 되고요. 뭐 필요한 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같이 적용해서 쓰고 싶은 게 있다면은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것들도 그냥 첨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덧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서체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저는 그냥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른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쓸 수 있게끔 자,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셋뿐이 아니라 뭐 커먼 CSS나 이런 것까지 같이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커먼 CSS도 동시에 그냥 담아서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만 복사, 맨 밑에다가 커먼 CSS를 담아주시면 되겠죠. 난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될 거고요.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페이지 기준에서 CSS를 적용한다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app.css에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dex.js는 CSS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일단 id root라는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물론 바꿀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곳에서 하시든 app.css에서 하시든 하나 정도는 걸어서, 자, id root라고 하는 아이도 저는 사이즈를 하나 걸어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아이를 이제 id 랩 형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가장 감싸고 있는 영역의 app.js에서 가장 감싸고 있는 영역인 클래스 앱 자체를 저는 그냥 큰 영역으로 써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걔를 그냥 루트 개념으로 쓸 거고, 여기 있는 id 루트는 그냥 감싸고 있는 바디 대신 한 번 더 처리해 주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ndex.css는 그냥 끝난 거고요. 적용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app.js에서 보여주는 형태에서 클래스 네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name이라는 이름을 뒤에 추가적으로 붙여서 클래스, HTML의 클래스라고 하는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별도로 상기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결과를 또는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만들어 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들은, 콘솔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내용들은 중간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 내용에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만 계속 화면이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내가 지금 잘못 사용해서 에러가 난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세로 거침을 한번 간단하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HTML 문서 그대로 쓰시되 클래스의 이름에 관해서만 클래스 name이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헤더의 형태를 사용해서 또는, 자, 섹션의 형태, 또는 아티클의 형태 또는 후터의 형태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중간에 들어간 영역들을 한번 통으로 감싸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메인 이렇게 해서 써보는 것도 좋겠죠. 단, 자, 이렇게 내용들을 들어가는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전체를 감싸는 태그 하나가 필요하더라. 전체를 감싸는 태그는, 자, 리액트는 딱히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빈 아무것도 없는 영역으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 루트에 헤더, 메인, 섹션, 아티클, 푸터라는 아이들이 내장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div라고 써버리면 div로 감싸는 형태로 바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따른 이름을 잠깐 구분해서 써서 영역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리액트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 import라고 쓰시고
리액트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리액트 그리고 from 해서 리액트라고 쓰시면 실제로 들어있는 리액트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걸 하기 전에도 동작은 했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index.js에서 이미 그러한 기능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 없이 동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리액트가 아닌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는 기능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불러와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컴포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양을 만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헤더라고 하는 아이는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헤더라고 하는 모양으로 잡아서 사용할 거고요. 두 번째 메인이라고 해서 감싸준 이 아이는 저는 똑같이 메인이라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는 필요하신 어떤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쓸 겁니다. 푸터의 경우도 푸터라고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끝날 때 쌍으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싱글로 하더라도 끝에 슬러시를 붙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다른 곳에 어딘가에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역할로서, 평균적으로는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는 header.js라고 제가 만드는 거고요. header.js를 사용하면서 이곳에는 export default 하신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그리고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함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 최종적으로 반환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아이는 이 헤더라고 하는 아이이므로 return이라고 하는 내용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단 한 줄일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라인이 여러 개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괄호를 한 번 더 감싸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앱에서는 불러오기 위해서는 임포트로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이름은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할 컴포넌트 이름과 동일하게 씁니다. 헤더. 그리고 해당하는 경로는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위치는 사용하고 있는 HTML 문서 기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app.js 문서를 기준으로 불러와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곳에 결과는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import main from 하고 동일하게 이름을 써주면 이 아이도 문제없이 불러오게 되겠죠. 이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블랙 화면에 빨간색 글자 또는 흰색의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라는 에러 표시입니다. 해당하는 에러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can not resolve, 무언가 승인된 처리가 없습니다, 반환된 처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뻔합니다. main 이라고 하는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 main.js를 하나 만들어서 동일하게 export default function main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곳에는 return 해서 값을 써주시면 자, 해결이 동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푸트의 경우도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export default 펑션 이렇게 사용하시면 단순하게 각각의 영역에 있던 데이터들을 헤더, 메인, 푸터라고 해서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된 거고요.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를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헤더라고 하는 영역만 단순하게 보자면, 자,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뭐 하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h1 태그와 뭐 필요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주거나 거기에 맞춰서 제목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아무런 내용을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리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개 형식을 취해서 많이 만들어 주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클래스 이름을 따로 안 주거나 아이들 준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식으로 클래스만 맞춰가지고 써주시고, 또는 뭐 이것도 네비박스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틀은 문제없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H1에 들어가는 자리에 이름을 그냥 쓰지 않고 별도로 따로 빼서 변수처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해당하는 자리를 중괄호로 감싸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한 변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아이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first title은 해서 site name 써주시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변수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것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때 내용이 들어갈 이 내비게이션 영역에 무언가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바로 쓰면 되는데 양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서 복잡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 형태도 그냥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가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편하신 대로 이름을 만들어서 해당하는 이 헤더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헤더 자리에다가 import 자, 내비게이션 이란 이름을 가지고 from 하고 현재 위치에다가 내비게이션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return 반환을 무엇을 내비게이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그대로 잘라서 넣어주시면 그냥 전혀 무리 없이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액트는 우선적으로는 컴포넌트 기반, 어떤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쪼개서 최대한 잘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다시 분리하고 또 필요하면 또 분리하고 하는 역할을 쓰게끔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 안에 들어갈 li 태그 자체를 나는 이거 말고 좀 더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다루기 쉽게끔 배열 형식으로 만들어 쓰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따로 만드시면 되겠죠. const 그 다음에 navy list 하고, 자, 배열 형식으로 list 1, list 2, list 3,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li 자리에다가 해당하는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쓸 라인은 배열이고 여기는 HTML 코드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괄호는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 중괄호 내부에다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 중에서 navy 리스트를 기준으로 맵이라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맵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return 그리고 li 태그를 사용합니다. 자, 중간에 들어가는 다시 코드를 쓰게 되어 있고요. return이라는 항목을 쓰게 되면 그냥 HTML 코드 그대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안에서는 어디다가 쓰든 그냥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걸 갖다가 뭐 let list 이렇게 써도 인식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배열에 들어가는 내용은 각각 하나씩을 들어가게 해줄 거니까 뭐 엘리먼트라고 쓰든지 li라 쓰든지 해서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가 반영돼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이터레이블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특히 맵 기능으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쓸 수는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키라는 옵션을 반드시 붙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키에 해당하는 아이를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단순하게 넘버링 뿐이 아니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순서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곳 안에는 특별하게 키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내용들을 채워줄 수도 있더라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한 거고요. 자, 굳이 한 줄로 처리되고 끝나는 아이들의 경우라면은 꼭 뭐 라인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한 줄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이니 한 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줄 사용하는 것처럼 리턴을 통해서 사용할 것인지 적당하게 표현을 해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props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었죠. 즉 메인이나 푸터 또는 헤더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어떤 변수를 사용하거나 써먹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 자리에는 const 타이틀은 이라고 써서
해당하는 이 값을 전달하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타이틀이라고 하는 아이를 임의로 하나를 만들어서 저는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들어가는 타이틀은 property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들어가는 아이는 변수명입니다. 동일한 이름이라서 조금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뭐 헤딩이라든가 또는 뭐 네임이라든가 적절한 이름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속성을 하나 달아서 별도의 속성들을 달아서 전달을 하게 되시면 자, 헤더에서는 header.js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줄 수가 있는데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매개 변수 자리겠죠. 이곳에 들어간 이름을 우리는 props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props라는 걸 통해서 통째로 그냥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이 헤딩만 받아오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름 그대로 헤딩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직접 타이틀이라고 쓸 필요 없이 써주면 그 값 그대로 반환을 받아서 전달되게끔, 아니면 직접적으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바꿔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것보다는 props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props라고 써버리면 props.heading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객체 형식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그 객체 값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 받아주게 되겠죠. 물론 타이틀이라고 안 쓰고 직접적으로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푸터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푸터에서도 이 자리에는 props를 던져줄 거고 이 푸터 자리에는 h2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변수를 담을 공간을 만들어주고 props 전달하는 게 헤딩이니까 헤딩 쓴 다음에 필요한 텍스트를 언급을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하셨던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변수, 프로토타입 전달,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 반복해서 사용하는 맵 형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없어서 구분이 안 가니까 약간의 디자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의 경우는 헤드박스와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 상태니까 자, 그럼 요거 디자인을 어디서 하느냐? 최종적으로 app.js니까 app.js에서 하셔도 상관은 app.css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header.js가 있는 경우니까 header.css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은 스타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좀 따로 만드는 거 좀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header.css라고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아이를 그대로 불러와야 되거든요. 자, 위치가 좀 달라요. 둘의 위치가 하나는 컴포넌트고 하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header.js에서는 나갔을 때 스타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자, 이곳에 import 하고 header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주셔도 관계없다 얘기 드렸죠. 이건 프롬이 아니죠. 그냥 일단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하나 빠져나갔을 때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 헤더 CSS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스타일 안에 header.css를 불러오고요.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id 헤드 박스 라고 쓰고 가로값 100%, 높이값 적당하게 80픽셀, 그 다음에 뭐 보더 버텀 써줍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결론이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패딩을 하나 걸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쏙 들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헤드박스 기준으로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는 뭐 옆으로 나란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통해서 플렉스 방향과 내용들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 같은 거 이용하면은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겠죠. 또는 스페이스 비트를 이용하시면 양쪽 끝에 배치하게 될 거고요. 안에 들어갈 내비게이션도 따로 이제 만들어서 호출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은 여기다 바로 하셔도 괜찮겠죠. H1의 경우는 가로값, 높이값 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80 너무 큰가? 90 정도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역할 자체는 요거 자, 지금 내용 보시면 쭉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 자체가 내비 박스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뭐 당연히 동일하게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내부에 들어가는 H2는 형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글래스 블라인드 우리 해놓은 거 있으니까 써주면 됩니다. 이때 클래스가 아니라 네임. 자, 그래서 클래스 네임 블라인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네,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CSS를 불러온 게 없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SCSS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CSS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은 당연히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SCSS를 조금이라도 써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배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가로값 100% 예를 들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값 100% 백그라운드 컬러 만들어 주시면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CSS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SCSS 걸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존에 동작하고 있던 리액트 npm 스타트 쓰는 건 일단은 꺼주시고 새로운 npm을 적용하시려면 무조건 끄고 난 다음에 설치하고 다시 쓰셔야 돼요. 자, 설치하겠습니다. npm install 컴퓨터 전역이 아니라 현재 위치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SASS죠. SASS로 설치를 하시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른 SCSS도 같이 동작을 하죠. 자, 설치가 됐습니다. 실제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하면 파일에 패키지 JSON 열어보시면 패키지 JSON에서는 SASS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SA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를 CSS에서 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SA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어주고 서버가 동작하는 아이를 컨트롤 C로 끊어주고 npm install sas 하시면 여기 웹팩에 깔릴 수 있게끔 설치를 합니다. 다 깔았으면은 그냥 다시 npm start 하시면 돼요. 당연히 깔면 패키지 제이슨에는 깔렸다라고 들어가겠죠. 자, 문제 없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변환되는 거 찾고 뭐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header.css 파일을 바꿔줍니다. 무엇으로? header.scss로 그냥 파일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header.scss로 바꿔주시고 불러올 데이터의 이름을 여기 import 여기는 아니라 헤더에서 불러올까요? import 파일 이름이 scss였죠? 그냥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세팅하고 뭐하고 할 거 없고요. 어디론가에 CSS가 변환된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설치만 하시면 불러와서 연결하시면 끝이에요. 곧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UL에다가 바로 우리가 쓰던 기법대로 display flex justify content 끝쪽부터 사용할 거니까 저는 뭐 flex and 뭐 위아래까지 고민해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온라인 아이템즈 뭐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로 걸어주시면 들어가겠죠. 기존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하시면 위아래 가운데 들어올 거고요. LI들 너무 끝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살짝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UL 안에 LI들 패딩 마진 라이트 써서 공간 써주시면 되겠죠. 자식이 아니죠.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낫겠네요. 패딩 0.5 REM에 이 REM 써고 보더 라이트 1픽셀 솔리드 쓰고 엔드 라스트 차일드 엔드하고 띄우시면 안 돼요. 붙여야 돼요. 자, 보더 라이트 제로 그러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수직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관상용으로 만든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냥 형태가 다 끝났어요. 네, 저는 이대로 할 겁니다. 색깔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적당하게 이쁘게 바꿔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것도 한번 살짝 디자인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디자인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메인 위치로 가겠습니다. 요 VS 코드 같은 경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컴포넌트 있죠. 컴포넌트를 컨트롤 키 누르고 딱 클릭하시면 이동해요.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들어갈 컴포넌트에서도 메인에 딱히 이름이 없는 상황이니까 메인에서도 클래스 네임 에이리어 영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나는 저 메인이란 이름이 싫어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바꾸세요. 상관없어요. 어.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이름에는 어떻게 하나요? 클래스 이름 같은 걸 못 붙입니다. 클래스 이름 같은 걸 못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div를 붙이든 메인을 붙이든 뭔가 붙여주셔야 한다.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이름 붙여주면 영역을 잡아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죠. 섹션 id 뭐 view 박스 사용하시면 되고 id 콘 박스. 자, 오늘은 컨텐트 박스가 아니라 콘 박스라고 써봤습니다. 자, 아티클 콘 박스에다가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도 자, id를 따로 써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작업을 좀 해볼 거예요. 자, CSS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일 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내용을 기준으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컨 박스 닷 사스로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인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하는 이유는 평균적으로는 이러한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위에는 import compaxnat from 하고 현재 문서 사용하고 있는 문서 기준에서 컴박스를 만들겠다. 즉 컴포넌트의 형태를 취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xports, deports 펑션 하고 컴박스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 자리에는 아까 보셨던 아티클을 넣어주시면 돼요. 렌더러 썼군요. 네. 그래, 여기 화살표 함수 또 썼네. 요즘 이제 습관이 좀 잘못된 게 펑션 쓰고 화살표 함수를 또 써요. 자, 같은 건데 두 번 썼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여기다가 그냥 컴박스를 불러올게요. 물론 메인에다가 불러오셔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import 사용하고 있는 문서 기준의 스타일 안에 들어있는 문서 이름은 conbox 파일이겠죠. 자, 엄청나게 많은 뭐 디자인을 하거나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는 해주겠습니다. 자, id conbox는 가로값 100% 맥스 위드를 700픽셀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높이값 오토 민 헤이트 최소한의 높이를 500픽셀 정도로 두겠습니다. 낮은 오토로 쓸 거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보더 1픽셀 솔리드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박스가 너무 큰가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박스 사이징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패딩을 1 REM으로 안쪽에 공간을 조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 사스는 왼쪽에 놓고요. 여기 아티클 컴박스 자리에다가 제목을 딱히 뭘로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놓고요. 자, 폼 요소, 버튼 요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그냥 예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예시라서 여기다가 폼 말고 일단은 그냥 카드 섹션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카드를 하나 div 클래스 네임으로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클래스 카드는 하고 가로값 300픽셀, 높이값 500픽셀 이렇게. 자, 그리고 보더 1픽셀 솔리드 만들어주면 하나 생기겠죠. 너무 크다. 너무 커요. 자, 250에 400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필요하다면 카드 영역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자,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div 클래스 네임 이미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있겠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미지 삽입 쓰고, 저는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 요소 하나 만들어서 키가 3개네요. 좋아요 이런 거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좋아요 표시 뜨고 아니 되고 하는 것들, 그런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타입이 필요하겠죠. 자, 타입 버튼. 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좋아요의 형식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좀 약간 디자인 좀 하기 위해서 버튼에다 하셔도 되고, 옵션을 살짝 걸어서 div로 클래스 네임에다가 btn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럼 버튼 좋아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자리에는 아이콘 모양으로 하나 채워 줄게요. 그래서 그냥 i 태그를 하나 넣어 줄까요? 자, i보다는 그래도 스펜이 낫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는 당장에 뭘 채워놓을지 모르겠으니,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들어있는 이모티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모지를. 자, 윈도우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윈도우 키와 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모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맥은 뭘 눌러야 되지? FN 누르면 된대요. 해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는 비어있는 것과 하나는 색깔이 들어있는 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냐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겨요. 이렇게 되고 생겨요.
바꿀 거지만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살짝 디자인을 좀 해보자면, 최대한 디자인을 좀 줄여서 할게요. 카드 안에 들어가는 IMG 플러스 IMG는 가로값 100%, 높이값 2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하면 채워지겠죠. 공간을 살짝 띄우겠다고 하시면 뭐 패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 공간을 좀 주기 위해서 마진 버튼, 그 다음에 버튼 바로 갑니다. 클래스 버튼, 높이값 하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 두 개를 연달아 나란히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통해서 스페이스 그냥 어라운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안에 들어가는 버튼 요소는 자, 패딩 위아래 좌우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필요하다면 글씨 색깔 만들어 주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물론 뭐 더 손봐야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스팬. 자, 스팬도 크게 할 거는 없어요. 그냥 패딩 위아래에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조금 더 키워주고 뭐 요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갈 하트를 두 개를 다 쓸 건 아니고 하나씩만 쓸 거예요. 현재 내용에서 여기 밑에 있는 스팬 자리 있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과 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게 두 개가 있을 리 없죠. 하나는 색깔이 없는 하트가 그려질 겁니다. 요렇게요. 그죠? 당연히 하트가 없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해놓고 클릭을 하면 좋아요가 이렇게 바뀌게 하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뭐 여기 들어갈 아이콘도 다른 걸로 바꿔서 대처하겠습니다만, 자, 뜯어서 사용하게 할 거고요. 자, 어디다 할 거냐면 이 위에다가 그 아이를 왔다 갔다 교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뭘 하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는 거, 해당하는 아이가 좋아요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를 해서 물어보고 해당하는 아이가 뭐 하면은 요거 그 다음에 트루면 요거 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기존에 있던 아이가 뭐면 뭐 이거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뭔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튼간에 되는가 자 판단해 보도록 하죠. 컨스트 이용해서 할 거고요. 자, 컨스트 fav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값을 진행을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문자니까 따옴표를 쓴 거예요.
이런 표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좀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를 어디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 FAV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없으면 요게 되고 있으면 요게 되고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게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버튼을 우리가 클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단 말이에요. 내부에서 뒤에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뭐 콘박스 기준에서 내부에 add event listener 쭉쭉 썼어요. 근데 리액트는 좀 쉽게 바꿔놨어요. 여기다가 on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클릭을 할지 마우스로 올릴지 뭘 할지에 대한 이벤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FNFAV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죠. favorite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함수를 써줘야겠죠. const fn favorite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우리는 요 값을 써주게끔 할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써주면 될까요? 요거 컨스트가 아니라 레스로 해놓고 처음에는 없다가 클릭을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바뀌게끔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콘솔로 우리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콘솔 먹어요. 그러면 콘솔과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클릭해 봅니다. 바뀌었죠? 클릭합니다. 자, 기존에 있던 값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띵. 자, 이 데이터를 바꾸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를 선택하게 해서 그 아이에 대한 값을 바꿔주게 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자를 가지고 옛날처럼 뭐 스팬을 찾아서 그 스팬에 대한 값을 뭘 처리해라 이런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리액트를 쓰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use state, 즉 이름 그대로 상태를 전환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능을 불러와야 돼요. import 그 다음에 use state라고 써줍니다. 단순하게 use state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리액트에 들어있는 기능들 중에서 use state를 불러오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객체 형식으로 가져옵니다. from 써주는 거죠. 그럼 이 use state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const라고 써주고요. 배열을 씁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이거 변수 쓸 때 뭐 a, b 이렇게 쓰잖아요. 10, 30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뒤에 값이 없으면 변수 a는 몇이죠 값이?
10. B는요? undefined. 네, 맞아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요. fav와 set fav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냐면 use state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겹치죠? 이름이 겹치니까 이건 당연히 지울 겁니다. 지울 거고 이렇게 대처해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내용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use state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기준에서 콘솔 로그로 fav의 값을 확인하면 누가 나와요? 하얀색 하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얀색 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use state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고 내부에 쓰면 이건 뭐니? 똑같아요. 그냥 하트예요. use state는 당장에는 아무런 기능을 하진 않아요. use state 안에 들어가 있는 이 i는 그냥 첫 번째 여기 있는 fav라고 하는 이 i를 넣어주는, 결과를 담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썼나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앞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개죠.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고요. 뒤에 있는 건 뭐냐?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 함수는 무언가 기능을 변화시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fn favorite 이라고 하는 i에서 함수를 수행시키면 이 자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 set fav라고 함수를 쓸 거예요. 이 i가 자동으로 이 use state라는 기능을 통해서 함수로 대처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건 변수, 뒤에 건 함수. 그래서 이 함수를 이 자리에다가 어떠한 값으로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죠.